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정다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키옥시아의 영향으로 미국 메모리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 전거래일 역대급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됐고 오늘 아침 국제유가는 하락 출발, 나스닥 선물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요.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의 급등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로봇과 헬스케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했고요. 장중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보시면 지난 금요일 키옥시아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메모리 업체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키옥시아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투톱 레버리지에 집중됐던 수급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도 관심입니다. 7월 내내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코스닥으로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모건 스탠리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코스피가 향후 9,000선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2.4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금요일의 급등 이후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앞으로 오늘 우리의 시장 어떻게 될지 오늘 함께 하시는 한유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훈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에 오늘부터 다시 협상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향간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본이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이 엔캐리 청산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우리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거래일에 전례 없었던 상승폭을 보였죠. 그러면서 매물이 조금 출회돼서인지 하락세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5.12% 하락하면서 6,25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웬일인지 이틀 연속해서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4% 오른 737선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전일 우리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이 오늘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치 팔았는데요. 기관도 함께 팔자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조금 막았습니다. 기관도 1조 9천억 원치 팔았는데요. 특히나 오늘 기관에서 많이 팔았던 주체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4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샀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팔자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사들이면서 대응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거래일에 이미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기가 중국 법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MLCC 가격을 상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30% 이상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AI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MLCC를 가격 인상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오늘 삼성전기 3.42% 상승하면서 118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바이오주와 로봇주도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펩트로는 바이오주에서 조금 두각을 틀어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일라이 릴리에서 월 1회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의 한국 공급망이 어디서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공급망을 펩트론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라이 릴리에서 하고 있었던 이 비만 치료제를 테스트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특히나 일라이 릴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에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16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은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로보티즈 17% 상승했는데요. 장중에는 18%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보티즈가 AI 사피엔스의 소프트웨어 전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휴머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휴머노이드의 최대 난제로 불리는 시뮬레이션 현실 전이 도구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반복 학습을 시켰는데요. 학습된 로봇의 보행 능력을 실제에서도 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앞으로의 개발이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 로보티즈가 코드를 전면 개방하면서 오늘 21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국내 반도체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모두 마쳤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아직까지 미국 반도체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다면 8월에는 계속해서 회복세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8월에 우리 증시 회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박지윤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오늘 우리의 흑과 백을 가려주실 한유민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 첫 거래일인데 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코스피 지수가 무려 17.91%나 폭등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쉽지 않네요. 저는 사실 그 금요일의 반등세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왜 이러는 네, 걸까요? 사실 저는 오늘 장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왜죠? 뭐 코스피 지수와 이제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긴 했으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시장이 다 같이 밀려 내려오면서 좀 악순환이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레버리지 이러한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시가총액 1, 2 종목이 거의 상한가 이게 금요일장에서 SK하이닉스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도 장중에 거의 뭐 29%까지 올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쉬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수급을 빨아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은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냥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기대가 됨에도 계속 밀려 내려왔었어요. 반등 다음 반등도 못하고 계속 밀려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이 좀 안정화되는 단계에 있으면서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좀 코스피가 약세임에도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은 좀 앞으로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좀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이제 좋은 기업들 중에 지금
지금 좀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엄청 많은 상황에서 지금 밸류 자체가 낮아지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바라보기보다는 네. 지금은 좀 이러한 좀 좋은 종목들 옥석가리기를 해서 또 투자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삼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눈을 맞추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에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코스피에 개인 투자자들이 6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중 대부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떡할까요? 제가 좀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금요일에 급등 나왔다고 이게 지금 V자 반등이다 하고 뭔가 오늘 막 나 주식 안 사면은 뭔가 나만 소외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분간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8월에는 지수의 수익률이 네. 항상 안 좋았어요. 8월에는 그냥 1년으로 봤을 때 항상 좋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꼭 요번 연도에 그게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상황이고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섹터를 보고 저는 좀 확인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반기까지는 좀 반도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네.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천천히 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반도체에만 열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좀 느낀 게 6월 달에 우리가 7월에 발표된 6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이제 약간 사상 최고치를 썼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수출액에 대해서. 근데 이제 7월 수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죠. 급등을 한 건 맞는데 이제 전월 대비로 따지면은 7월보다 이제 감소했다. 6월보다는 좀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러면은 수출액 증가율이 그러니까 수출액의 금액이 아니라 증가율이 그러면 다소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 좀 표를 보시면은 7월 수출입 데이터가 이렇게 수출액이 꺾였죠. 근데 이제 반도체도 전월 대비 좀 꺾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꺾였다가 다시 하반기에 이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잉여형 그림을 봤을 때 구글은 좀 사실은 잉여형 그림이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제 MS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잉여형 흐름이 또 좋아졌어요. 네, 전분기보다 좀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좀 뭐 물론 투자에 대한 캐펙스의 증가는 지속되겠지만 그 속도가 좀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랠리가 이제는 약간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좀 처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그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다소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뭐 전망치에 부합하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라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이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사실은 그게 엄청나게 걱정은 안 됐는데 네. 이 오라클이 사실 좀 걱정이 된다. 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타인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요번 실적에서 이제 오라클이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AI 섹터들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서 이제 시장이 계속 간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최근에 코스피 5,000대까지 밀렸을 때는 당연히 매력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이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구간까지 다시 안 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내가 그냥 기다리는 구간에 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고 싶다 하시면은 그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일부 비중 덜어내시고 이런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약간 반등을 지금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코스닥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닥 월봉 차트 상에서 지금 지난 7월에 보시면요. 240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240선까지 밀려 내려온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2020년도 이쯤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탈 이후에는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죠. 뭐 엄청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네. 최근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최저점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뭐 선행 PBR로 봤을 때 코스닥 종목들을 뭐 PER로 따지긴 좀 힘들기 때문에 PBR로 봤을 때도 지금 팬데믹 이후 지금 최저점에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수급이 이제 꼬임 현상이 풀렸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코스닥에서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쪽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분간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도체에만 열광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로나 이후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희 한유민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한유민 전문가님과 이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이 섹터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제철 재료를 선택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제철 재료는 화장품과 바이오, 조선, 반도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골라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저는 화장품, 바이오, 조선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빼시는 건가요? 반도체를 사실 제가 네. 많이 외쳤잖아요. 네. 한 1년 넘게 반도체를 했는데 사실 충분히 반도체 섹터 내 종목을 안 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로 그냥 끌고 가시고 네.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섹터에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기업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반도체는 제외하고 화장품, 바이오, 조선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화장품, 바이오, 조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화장품은 반도체 대비 낙폭도 제한적이고 또 일부 종목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신 것 같고 바이오는 또 이제 코스닥 바이오와 로봇주가 오늘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오주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선택을 해주신 것 같고 조선은 아무래도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선택을 해주신 거죠? 조선 아니 오늘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사실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매월 발표하는 걸 봤을 때 네.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바이오 의료품
의약품이라고 하죠. 네. 그냥 의약품이나 헬스케어 이쪽하고 화장품 그리고 조선 선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이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렸어요. 그때 이제 캐나다 잠수함 실패에 따른 여파가 네. 사실 좀 크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잠수함 그 수주 기대감에 조선 섹터들이 올랐나?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오른 게 아직 안 없는데 올랐다. 네. 밀리기만 했다. 거기에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똑같이 밀렸다. 어. 그러면서 지금 조선 평균 업종 PR이 그래도 한 20배에서 25배 뭐 이 사이로 원래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조선 기자재 섹터들을 보면요. PR이 10배 미만으로 내려온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 내에서 실제적으로 뭐 실적이 괜찮은데 사실 코스닥도 안 좋고 조선 업 섹터 자체가 안 좋아서 좀 과도하게 밀려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조선은 이쪽에서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선을 선택해봤어요. 네, 오늘 화장품, 바이오, 조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먼저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화장품 요번에 그 발표된 거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의 카드 소비 내역을 봤을 때 거의 다 K뷰티인가요? 네, K뷰티 그 내용이 많고 오. 그리고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 네. 증가 추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재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잘 버텼죠. 화장품 섹터가 잘 버티긴 했는데 네. 최근에 폭락에 비하면 코스피 폭락에 비하면은 화장품이 크게 폭락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잘 버텼죠. 뭔가 버틴 거지 그게 네. 간 건 아니에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장품 섹터 자체가 2025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몇 종목 빼고 APR이랑 그냥 몇 종목 빼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코스피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칠 때 내려와 있었으니까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요즘 그냥 최근에 좀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좀 전 낮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화장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화장품의 킥소스 어떤 건가요? 킥소스. 네. 최근에 그 제가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면서 관광객들 자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그런 미용 의료기기 시술 또 이런 뷰티 뭐 디바이스에 그쵸.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좀 관광을 이쪽 관광을 하러 일부러 온대요. 오. 예, 그래서 이쪽을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미용 의료기기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저희 K뷰티도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에서 미용 의료기기 킥소스 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요리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이 대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장주, 화장품의 대장주. APR인가요? APR입니다. 예. APR. 제가 장원영 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네, 아니,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데 가수 APR이 사실은 네. 계속 실적은 좋았어요. 네. 어닝 쇼크가 나온 적이 없었어. 계속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근데 최근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왔은 상황에서 저는 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아마존 스킨케어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오프라인 채널과 유럽 동시 확장으로 글로벌 멀티 채널 브랜드로 좀 진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로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화장품만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사업까지 조금 매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PR.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것 같아요, APR이. 자, APR이 사실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작년부터 흐름을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하회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조정, 최근 지수가 깊은 폭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했는데 근데 최근 30만 원은 이탈하지 않고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딱 지지받고 반등 중에 있다. 그러면은 요 구간은 지금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예,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바닥 따지고 추세 전환으로 나오면은 목표가를 이제 전고점 정도 한 47만 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도 들어가셔도 괜찮다. 근데 이제 분할적으로 생각하면은 30만 원 구간이 최근 지지받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1차 진입하시고 여기 30만 원 구간에서 또 2차 매수하는 전략 세우시면 이제 전고점 돌파 한번 노려보시면 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메인 요리로 APR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APR이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당장 진입하셔도 좋은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 APR 오늘만 또 5%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당장 진입은 아니, 뭐 5%가 요즘 급등이에요. 요즘에는 요즘 5%가 같은 급등이 힘든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제가 오늘 시황 얘기할 때 네. 여러분들 원래로 치면은 코스피 5%면은 급락 아닌가요? 오늘 코스피 지수 5%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초반에 저는 시장 좋게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코스피가 5% 빠졌으면은 난리가 나야 돼요. 오늘 지수 급락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 변동성을 봤을 때 지수가 뭐 하루에도 18% 오르는데 네. 18% 오르고 5%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건전한 조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5% 정도 상승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급등이 했다. 종목이 5% 오른 거는 요즘엔 급등이라고 볼 수 없고 여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폭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접근할 때 그냥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때 이러한 레인지를 좀 넓게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이랬다라면 네. 지금은 뭐 그 범위를 뭐 마이너스 15%에서 20%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세우시면 그러니까 레인지를 넓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밀렸는데 계속 비중만 늘려 나가면요. 네. 추가로 밀리면은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어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메인 요리 APR 선택해 주셨고요. 그럼 다음 제철 재료 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바이오 어떤 킥소스를 뿌려주실 건가요? 바이오는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이오 써주고 시밀러. 근데 네. 제가 이 바이오를 지금 딱 보기 적기다라고 생각한 지금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 국내 헬스케어 지수와 기준금리의 추이를 비교한 이제 차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바이오 헬스케어의 지수는 이렇게 빠지죠. 그죠? 네. 근데 고점을 터치하는 구간에 왔을 때는 횡보합니다. 약간 박스권 저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빠지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나오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네. 기준금리는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연준에서 올해 뭐 1회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기준금리는 안 올랐는데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낮아져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뭐 1회 정도 상승을 한다 해도 그 시장금리 자체가 막 더 폭등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고점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만약 협상이 잘 진행되고 유가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시장 금리가 피크아웃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이오 섹터의 지금 하단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를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메인 요리 어떤 걸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메인 요리는요 오늘 셀트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대장주잖아요. 대장 맞죠? 네, 대장 맞죠? 대장 네, 맞나요? 바이오 대장 맞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어떤 이유로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일단
뭐 요번에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네.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항체 기술 기반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DC와 다중항체 및 신규항체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 CDMO와 CMO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CDMO 뭔지 아시죠? 네. 뭔가요? 뭘까요? 위탁 생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오늘 딱 그 메인 요리로 가져온 이유가 다양한 걸 한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요, 이게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 판매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 사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은 오늘 메인 요리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에 대규모 특허 만료 시작이 지금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있는 의약품이 2028년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매출의 증가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지금 매출 비중이 바이오시밀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2028년 이러한 대규모 특허 만료 시장에서 이제 좀 가점하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뭐 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막 그렇다고 막 급락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는 우리가 좀 진입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메인 요리로 셀트리온 선택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신약 개발 위탁 생산을 함께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매출 비중이 바이오 시밀러에 많이 쏠려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정확한 진입 시기, 공략 방법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갖고 나와 주셨어요. 조선 선택을 해 주셨는데, 조선주 최근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선택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킥소스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 기자재 맞죠? 예, 맞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을 보자. 네, 그럼 조선 기자재 쪽에서 어느 쪽을 좋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요리는요. 네. STX 엔진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 근데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STX 엔진을 작년에 공략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2025년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를 살펴보니까 네. 제가 작년에 공략해드렸던 구간에 있어요. 어. 주가가.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재진입하기 좋은. 1년 전보다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고 매출도 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1년 전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뉴로 결정을 했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방산과 조선을 원래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K9 자주포 그리고 뭐 K1, K1A1 전차 그리고 K21 장갑차 등의 디젤 엔진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LNG 이중연료 엔진 그리고 선박 내 주 비상 발전기 엔진들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STX 엔진에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메뉴로 가져왔어요. 어떤 그래서 건가요? 최근에 이제 그 가스터빈이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조선 4행정 선박 엔진을 대안으로 삼는다라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HD 현대 중공업 그 사업부에 엔진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HD 현대 그 중공업에 있는 그 엔진 사업부에 힘센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이제 조선 선박용 엔진이에요. 근데 이제 가스터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4행정 선박 엔진을 데이터 센터에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가스터빈을 대안으로 삼는다 하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HD 현대 중공업이. 근데 이게 이제 HD 현대 중공업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STX 엔진에서도 지금 이 4행정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동사의 데이터 센터 엔진 공급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뭐 방산과 조선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 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AI가 붙는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저는 기업에 대한 실적과 모멘텀이 지금 다 같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작년과 비슷한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TX의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 쪽 메인 요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메인 요리로 XTX 엔진 갖고 나와 주셨습니다. 이 기업 방산과 조선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진입 시기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메인 요리 맛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의 마지막을 장식할 디저트 알아봐야겠죠? 이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거나 이 보유하신 분들도 매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요 특징주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만으로 흑백을 판단해 주시고 이후 종목명을 공개해서 최종 판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 차트를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또 네, 메인 그걸 정해봤는데 이 종목 타이어 3사 중 2분기 실적 2등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타이어 3사? 네. 금호 타이어인가? 네, 금호 타이어 정답입니다. 네, 오늘 근데 금호 타이어 보니까 네. 이 거래 순위가 5위더라고요. 1위가 삼성전자였고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나와 봤어요. 금호 타이어 흑일까요, 백일까요? 저는 흑. 아, 흑인가요? 아유 굳이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타이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기업의 네. 성장 가능성과 모든 걸 봤을 때 주가의 추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 추세로 갈 거라고 좀 보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솔직히 변동성이 커요. 금호 타이어 종류들이 요즘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네. 왜 근데 금호 타이어가 지금 변동성이 큰 줄 아세요? 왜 큰가요? 타이어 기업들이. 그러니까 타이어도 어떻게 보면 유가에 따라서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유가가 빠지면은 다시 또 원가가 좋아져요.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유가의 흐름 때문에 타이어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정유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네. 타이어 종목들도 타이어 만들 때 어떤 걸 화학 제품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타이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변동이 지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 해도 결국에는 좀 변동성이 있고 지금 모멘텀이 막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볼 바에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 탄탄한데 그냥 많이 밀려내려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목들로 신규로 담아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타이어 종목이 유가 변동성에 따라 같이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 판단 내주셨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방송 후반부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이 생존 포인트 교육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 방송 시간에만 흑백 키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든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입장 가능한 시간 여유 있게 드리고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상승률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 상승률표 보시면요. 파마리서치 52%, 로보티즈 43%,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00%, LX 일렉트릭 222%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보티즈 지난주 킥 종목이었죠. 로보티즈 공략한 지 일주일 만에 43%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도 또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어떻게 매주 이렇게 갖고 나와 주실까요? 어디 갖고 나오냐고요? 네, 매주 상승률이 너무 좋아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게 약간 흐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초에 그 유가 급등할 때 네. 신재생이 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해드렸는데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2주 만에 100%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2주 만에?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요. 네. 2분기 실적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잘 나왔는데 그냥 유가가 빠지니까 또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만은 다시 제가 공략해드렸던 구간에 또 내려와 있어요. 수익 실현했는데. 그래서 다시 진입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 플러스 뭐 태양광 종목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유가가 빠져가지고 빠진다? 물론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요번에 만약에 유가가 빠져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밀린다? 저는 그건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다시 재진입 구간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이 만약에 잘 진행된다라면 유가가 더 밀리겠죠. 그러면은 한 번에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물론 유가가 상승해서 태양광이 부각받는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AI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에너지 전환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의 이 매출 증가는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유가 하락의 이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신규로 재진입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상반기에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면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를 보자 하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한 2달 좀 넘었는데 52% 상승을 기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9%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의 이제 수출액 증가하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언제 담아가는 게 좋은지 아세요? 언제 담아갑니까?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쪽은 반도체 오를 때 빠져요. 요즘에 디커플링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반도체랑 AI 섹터가 급등할 때 화장품 쉬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구간에서 이런 거 담으시면 돼요. 눌렸을 때. 그러시면은 반대로 오늘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어갈 때 반대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봇 섹터는 이제 우리가 지켜볼 때가 됐어요. 사실은 오늘도 로봇 sek터들이 급등이 많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고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로봇 종목들 중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어차피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바이오 섹터에 관련해서 금리와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로봇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성장 모멘텀으로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피크아웃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봇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장에 이제 급등에 따라붙기보다는 내일 이제 미국과 이러한 협상 결과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추세 전환이 나올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또 신규로도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익 IPS는 사실 수익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사실 좋은 기업인데 수익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 200%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이제 58%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요즘에 저는 중장기적인 추세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눌렸을 때 담아 놓으면은 금요일 같이 급등이 나올 때는 또 반도체가 가장 빠르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세웠다가 급등할 때 이게 단기 스윙 전략으로 매도하시는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맥스 94.7%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2.5%인데 LS 일렉트릭을 제가 이게 40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이 종목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요번에 실적들이 전력기기 섹터들 거의 대부분 잘 나왔거든요. 수주잔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AI 관련주로 봤을 때 저는 반도체 쪽보다는 전력기기가 지금 더 저밸류 쪽에 있다고. 지금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셔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도 제가 200%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공략해드린 종목인데 작년 지금 주가와 그 크게 차이 없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러면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전력기기 섹터들 좀 관심 갖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담아가시는 전략 세우셔도 저는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익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2주 만에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재진입 구간 다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재진입하기 좋은 구간인 종목 많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백수저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디 쪽에서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오늘은 위성통신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위성통신. 예.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게이트웨이 납품 증가와 군용 평판형 안테나 매출 확대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스타링크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상과 이제 위성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이제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제품의 납품 일정이 하반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그럼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매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중으로 게이트웨이 제품 생산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하반기에 납품 일정이 집중돼 있는 것과 이런 걸 봤을 때 3분기부터 좀 실적이 더 급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주가가 사실 좀 과도하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1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좀 너무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고밸류 구간이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이 18만 원대까지 갔던 게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사라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비하면은 뭐 선행 PR로 따졌을 때는 10배 정도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과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봐서 이제 좀 미래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분할적으로 담아가시면 너무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 이제 종목명은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저가에 이제 담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위성통신 관련주라고 합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선행 PER이 10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저희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지 내일 아침 히든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정관님? 내일 아침에 올려주시나요? 끝나고 올려드리죠. 네.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